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가족도 동등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례적으로 윤 전 총장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윤 전 총장 측이 여당 의원을 콕 찍어 비판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윤당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꽤 눈에 띄는 발언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무리한 부인 수사다, 정치 공작이다. 집권 여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 꽤 이례적입니다. 장모 사건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아무래도 그 장모 사건에 대한 그 정치적 공격이 너무 심한 것 같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얘기도 나오고 정치를 본격화할 움직임이 보이니까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장모 변호인 측 입장은 오히려 장모와 그 윤 전 총장의 부인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다. 장모 요양병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죄란 사건을 동업자들이 진술을 바꿨다고 해서 다시 조사하는 게 굉장히 무리고 지금 핵심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면책각서 2015년에 나왔던 면책각서도 사실은 그때 그 재판할 때도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이번 조사에서도 별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정치적으로 이걸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부인의 협찬 사건도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일가 수사가 한 3개월 걸린 거에 비하면 지금 1년 3개월째 지지부진하면서도 수사를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는 7월 2일 다음 달 2일 날 이 사건에 대한 장모 요양병원에 대한 그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걸 계기로 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거고 특히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여권이 총력을 다해서 아마 윤 총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캠프 꾸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캠프와 관련 없이 오래전부터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었고 네거티브는 자신 있다. 어떤 법적 문제든 누구나 한번 여당 인사가 언급만 해라. 즉각 대응하겠다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게 법적인 대응이 있고 정치적인 대응이 있는데 정치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이 국면은 내년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강경 모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사실 시작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조국 일가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 가족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윤 전 총장 측이 강경 모드로 돌아선 거잖아요. 근데 송 대표의 이 말이 사과를 한다더니 왜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냐 이래서 반쪽짜리 비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면 이거는 수사는 누구에 대해서나 공평하게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조국 일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저 얘기를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에 정해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했고 법원이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정경심 씨 교수 같은 경우 한 1년 6개월 정도 재판을 하다가 결국 법원이 유죄라고 판정하고 징역 4년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시스템에서 굴러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국 씨 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죄 판결들이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1심입니다. 네. 항소심에 가 있는 것도 있고요.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1심이 항소심 전부 실형 4년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그 건만 가지고 명확하게 사과를 했어야죠. 근데 어제 사과한 내용도 보면 무슨 도덕적인 부분,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아픔 형평성 차원에서 사과한다, 뭐 여기에 그치고 또 윤석열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사과의 모습이 조금 우스워졌죠. 그래서 사실 송 대표가 어제 공식 사과할 때 윤 전 총장 말을 한 것 말고도 과거에는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윤 전 총장은 곧이 9번째 됐지만 나는 한 번에 됐다. 머리도 내가 크다. 사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공격 아닌 공격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전 총장 측이 강경 모드로 돌아선 거 아니냐. 다음 화면을 만나볼까요? 윤 전 총장 측 장모 측 변호인의 얘기를 좀 더 깊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꽤 공세 수위가 맞받아치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재판 받을 때 사실 이 재판 소식보다 미디어에 알린 입장문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 변호인은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으로 미디어에 입장문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미디어에 입장문을 낼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우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 장모 측의 재판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변호인에게 일체 일임했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장모 측의 재판이나 변호인들의 변호 활동에 조금도 일체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변호인단에서 재판을 앞두고 이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따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언론전, 여론전을 펼치는 이러한 이 여당 정치인들의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껴서 참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장모의 재판은 그 변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면 몇 년이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이성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 정세균 총리는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글쎄요. 윤 전 총장 측도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0배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조국 전 장관 가족처럼 뭐 70번에서 80번 압수수색을 했는지, 그러면 10배면 700번에서 800번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들도 조국 전 장관의 가족처럼 문제가 있다면 똑같은 수준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송영길 대표의 얘기고 그 부분에서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은 뭐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도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 장모의 어떤 요양병원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상당히 수사가 미진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태 이렇게 늦게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수사권이 없는 의정부의 인권감독관실에게 맡기고 그것에서 과정 속에서 또 뭔가 이렇게 고발한 사람을 다시 이걸 취하하기를 또 종용하는 전화를 하는 등등 사실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그 검찰, 즉 윤석열 전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검찰에서 그 장모에게 3년 구형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사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전직 검찰총장이라면 이런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본인은 15난장, 장모가 15난장 피해를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미래 권력일 수 있어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뭘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게 수사 또는 뭐 재판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장모권 수사 그렇죠. 이제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아니 그리고 있다? 재판부에도 굉장히 압력으로도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요.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낼 때 많은 분들이 비판을 어떻게 했냐면 재판 중일 때 왜 이 책을 내냐 그랬어요. 그러면 재판 중일 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김관욱 교수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집권 여당 대표가 사법체계를 존중하지 않고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의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개입 아닙니까?
현재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와 주요 정치인들이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 또한 사법체계를 결코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아니라 장모의 변호인단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응을 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기소가 안 되도록 수사 개입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윤 전 총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 아래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기소할 게 도저히 안 나온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 측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결과와 무관하게 이 수사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처가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맞받아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5억 정도. 저는 그 형성 부분이요. 과정이야, 뭐 제가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얘기하는 넘어서 게 했는데.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널리 알려졌던 보도 가운데 하나가요, 이도훈 의원님. 윤 전 총장 측이, 윤 전 총장이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뭐 결백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좀 와전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좀 이게 진실이었던 겁니까? 저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약간 뜨악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저런 말은 혹시 맞더라도 조금은 오만하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정진석 의원과의 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와전됐거나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됐을거나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사건을 들여다봤을 거고, 이거는 이제 장모가 요양병원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아서 생긴 일인데, 억지로 또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좀 억울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물론 이제 판결이 나면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총장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회부의 영역, 검찰의 영역에 있다가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서 사회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팩트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소환했다, 안 했다, 기소했다, 안 했다. 근데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나는 가나다를 말했는데 왜 자꾸 가나다라고 말해서 마바사를 의미했다고 해석을 하느냐. 그냥 가나다만 얘기해달라 이건데, 그거는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들어오려면 마바사의 영역까지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어야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국민들한테 가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한번 깨닫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와전됐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이 장모의 10원 한 장 발언이 와전이 됐든 아니든 윤 전 총장의 등판이 임박하면서 여권에서는 이제부터 윤 전 총장의 총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장모는 누구한테도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는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한 사람을, 한 가족을 70-80번이나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공정한 거였어요? 하여튼 수신제가부터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 또한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십자포와 총공세인데, 윤석열 전 총장 언행 자중해야 장모 의혹 재판에서 가라질 것이다. 내수남공, 검수완박 패러디한 겁니까?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공작이라는 식의 사고다.
신동근 의원도 윤 전 총장 비판했는데 앞서 잠깐 논쟁이 있긴 했지만 김경진 의원님 이게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윤 전 총장 사건도 동일하게 수사해야 된다. 혹은 윤 전 총장이 나도 조국 수사 때보다 10번 더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다. 우리도. 이런 거 말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되는 겁니까? 놔둬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윤 총장 입장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요. 일단 재판에 회부돼 있으니까 판결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 위반 사건, 장모 의료법 위반 사건은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원래 검찰에서 1차 무혐의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재단에다가 돈을 투자금 형태로 빌려주었다가 이걸 못 받게 되니까 이게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일종의 이제 이 병원 운영에 개입을 조금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면허,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혐의고,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저희 법조 실무를 하다 보면 저런 사건들을 흔히 많이 마주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1차 검찰에서 무혐의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기소해서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차분히 그 판결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 이러면 그거는 적정한 시점을 봐서 국민들에게 또 사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보면. 너무 이 점에 여기에 그냥 뭐 치고받고 매달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 지금 이 협찬금 받았다고 하는 문제, 그거는 오늘 일부 기사를 보니까 검찰에서 김건희 씨 측의 자료 요구는 없었다는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협찬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 30명 이상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좀 내려달라라고 검찰에 촉구하는 정도 메시지를 내면 될 것 같고, 일일이 치고받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적합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가령 뭐 골목길 가서 어떻게 보면 골목 사건 본다든지 서울 도심 재생을 본다든지 또는 반도체 공청에 대해서 본다든지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좋지. 제가 볼 때 윤 총장 본인은 타고난 싸움닭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 타고난 싸움닭 기질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저거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대받아치고 또는 주변에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든 하면 10배로 증폭돼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반박을 하면 더 커진다. 그러니까 가족들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일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가람 교수님, 오늘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이렇게 이낙연 대표는 지금 공정한지를 질문하려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대권 주자들도 결국 조국 전 장관 사태, 조국 사태 사과는 매듭이 지어졌다고 판단하고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의 분란을 만들자,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초기와는 조금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다르게 지금 입장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정리를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할 때 뭐라 그랬나요? 정의와 공정이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나 뭐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본인 또는 본인 주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의혹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셨던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당하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수사를 받겠다. 조사받아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진짜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는 분이지, 본인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사 전에도, 재판 전에도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신의 어떤 떳떳함, 뭐 이런 것을 실질적인 어떤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 자기 주장으로 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논쟁에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에 끊임없이 갈등을 벌여왔던 이 인물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주는 그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영상 참 오랜만에 봅니다.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추미애 전 장관도 10원 한 장 떳떳하냐?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 지금 따지고 보니까 여당의 대권주자, 전직 법무부 장관, 여당의 최고위원, 여당 의원들, 여당 집권여당 대표까지 윤 전 총장 이 발언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겠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최초로요. 아마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아무리 장모라도 비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호가 아니라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 비호나 부당한 수사 개입이 되려면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뭐 압수수색 나온 검사에게 전화를 바꿔서 내 아내 몸이 안 좋으니까 잘 부탁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취지의 전화를 했거나 수사에 개입을 했으면 비호가 되겠지만 지금 변호인단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변호인단이 법적으로 변호하는 입장에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언론전 하지 말고 재판에서 진실 가리자. 이렇게 말한 게 어떻게 비호나 수사 개입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나 이 권력자들이나 많은 관심을 받는 분들의 주변 사건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밝힌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비리 그 자체보다 비리가 밝혀진 이후에 이 비리를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행태가 더 문제인 것이다. 과연 민주당이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 특히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받은 다음에 선고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토달지 않고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호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그게 어떤 결과이건 간에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민주당이 이 비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전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등번호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서 밝혔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화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비슷하면 못해도 한 10분의 1 정도는 나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우리 장모를 수사해라 누구를 수사해라 그렇게 할 거. 그 정도 되면요. 제가 그냥 나가야죠. 흥미로운 말 하나가 있는데요. 이도훈 의원. 네. 등번호 2번, 기호 2번 의미하는 거겠죠.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양복 안에 백넘버 2번으로서 입고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백넘버 2번, 기호 2번,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로 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저것도 윤 전 총장이 직접 얘기했는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만 기왕에 보도가 나왔으니까 논쟁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선거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할 때 보면은 선수들은 뒤에 백넘버 달지만, 선거할 때 우리 후보들은 앞에 프론트 넘버를 달죠. 그래서 굳이 백넘버 2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등에 아니라 앞에 단단 말씀이십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양복 안에 백넘버 2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가. 윤 총장 옷 입는 거 보면은 항상 양복 안에 하얀 와이셔츠 입거나 패딩 안에 조금 수줄근한 티셔츠 입던데 백넘버 2번 옷은 제가 본 적이 없고 그걸 입었다면 그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억지로 입힌 건 아닌지 그거 한번 묻고 싶고 지금 여권이 왜 이렇게 윤 전 총장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당이 아직 전열이 안 갖춰졌어요. 부동산 문제도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발언도 했지만 그것도 사과도 했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내부가 복잡하니까 외부에 하나 확실하게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외부로 하는 것 같고 둘째는 윤 전 총장이 이제 슬슬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오케이 전열이 갖춰지기 전에 한번 총공격을 해보자. 맷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마 지금 윤 전 총장이 전열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이런 한꺼번에 오는 공격에 어떻게 조금 대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좀 더 빨리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가람 교수님, 제가 이 질문만 드리고 이 주제 마무리를 할게요. 조국 전 장관이 제가 기억하기라도 어제 송영길 대표에게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회고록은 난 사인으로서 얘기하는 최소한 해명이다. 근데 또 오늘 윤 전 총장 관련 또 유감없이 공격을 하고, 물론 뭐 이런 SNS 공격은 자유입니다만,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공격에까지 참전하는 게 여당에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라 그랬으면 침묵의 시간을 계속 늘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좀 침묵을 해주는 것이 이 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권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뭐 견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후보 굉장히 유력합니다. 유력한 후보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고 예. 또 아까 조국 전 장관의 얘기는 아까 뭐 장평론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에서 2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이해찬 대표도 사과를 했고 며칠 전에 어제죠. 어제 송영길 대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렬한 사과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매듭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뭐 얘기를 반성을 안 했다, 사과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뉴스탑 때 첫 번째 이슈는 윤 전 총장의 강경 모두 전환 이 얘기였습니다.